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65번째 시간으로 대학 시험에서 재수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안녕하세요. 네 팔자를 스스로 공부하는 사주 명리학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지난 64번째 시간과 연결이 되니 64번째 내용을 먼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수험생이 학교에 입학할 때 운을 판단하는 기준은 먼저 학교는 육신으로 관귀에 해당이 되니 그 관귀에 해당하는 관귀효가 왕하고 또 재효, 부요와 상생이 되며 소녀의 충국이 없으면 입학운이 좋다고 봅니다. 즉 관기호가 동했는데 재효가 동해 재생관이 되고 또 부요가 동해 관인상생이 되는데 소녀는 동하지 않았거나 또는 소녀가 동하더라도 극관을 하지 않으면 입학운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이 관기효가 약하고 또 재효의 생을 받지 못하며 소녀의 충국을 받으면 입학운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소녀운, 형여운은 항마에 해당하니 수험생이 유년운에서 소녀운이나 형여운을 만나면 대부분 공부를 안 하거나 또 공부를 하더라도 입학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수험생이 유년에서 소녀운이나 형여운을 만나 재수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무난히 입학하는 경우를 사주 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7년 양력 4월 21일 술시생, 양둔, 고구, 하원, 팔국, 곤명입니다. 정축, 갑진, 계사, 임술. 동천은 일지월지 4궁, 세지 8궁, 시지 6궁, 중궁입니다. 먼저 집안에서 진가원칙에 따른 홍국수 실세의 흐름을 보면 일지 10토는 가생처인 세지 4금 소녀와 또 진극처인 중궁 육수 재효 중 진가원칙에 따라 육수 재효를 극하여 극재를 하고 또 세지 사금 소녀는 가생처인 중궁 육수 재효를 생하여 식신생재를 하며 또 중궁 육수 재효는 시지 이화 부요를 충극하여 재극인을 합니다. 또 시지 이화 부요는 가생처인 일지 10토와 또 진극처인 세지 사금 소녀 중 진가원칙에 따라 사금 소녀를 극하여 도식을 합니다. 이 경우 일지 10토, 세지 사금, 또 중궁 육수는 일세 중 성국이 됩니다. 또 일지 10토는 일세 중 성국이 되니까 일지 10토는 육수를 극하지 않고 사금 소녀를 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가원칙의 생과 성국의 생이 다르니 이런 성국은 가생성국이 됩니다. 또 천반에서 진가원칙에 따른 홍국수 실세의 흐름을 보면 먼저 세지 천반 팔목 관기효는 가생처인 일지 천반 이화 부요와 또 진극처인 시지 천반 십토 형효 중 진가원칙에 따라 십토 형효를 극하고 또 일지 천반 이화 부요는 가생처인 시지 천반 십토 형효를 생합니다. 또 시지 천반 십토 형효는 진극처인 중궁 천반 육수 재효를
극하여 극제를 합니다. 또 중궁 천반 육수 제효는 가생처인 세지 천반 팔목 관기효와 충극처인 일지 천반 이화 부효 중 진가원칙에 따라 이화 부효를 충극하여 제극인을 합니다. 이 경우 중궁 천반 육수는 그 집안 육수와 겸항이 되나 충극할 이화 부효가 있으니 겸항으로 묶이지 않고 이화 부효를 충극하여 제극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겸항에 대한 공부는 지난 29번째 시간에 공부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명국을 좀 보면 이 명국은 집안의 관기호에 해당하는 이 38목은 동하지 않고 천반, 세지, 팔목, 관기호가 동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판단할 때는 집안 홍국수의 역할이 천반 홍국수의 역할보다 중요하여 집안 홍국수를 위주로 판단합니다. 즉 집안에 관기호가 동한 사람이 집안에 관기호가 동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관기에 해당하는 직장운, 학교운, 시험운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명국을 보면 먼저 집안에 관기가 동하지 않았으며 또 오국 중에서 충국으로 금목충이 되어 영수운이 극관이 되니 관기에 해당하는 그 학교, 직장, 남자, 남편운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극관이 된 경우 제요가 동하여 극관이 된 관기호를 생하여 재생관이 되면 극관의 어려움을 겪고 난 후 재생관이 되니 그래도 어려운 과정 등을 겪고 즉 재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더라도 입학할 수 있는데 이 명국은 중궁에 겸항된 육수 제요는 집안은 집안대로 유기충이 되어 제극인을 하고 또 천반은 천반대로 유기충이 되어 제극인을 하니 재생관이 안 되어 관기호는 제요의 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사람이 이를 결정하는 기준 등을 판단할 때는 일지가 왕하냐 약하냐가 중요한데 일지가 왕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 비해 자립심이 강하고 포용력이 있으며 이를 성취하는 능력이 있으나 일지가 태왕하면 오히려 자기 주장이나 고집이 강하여 주변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 이를 그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기호가 소녀에게 극관이 되었는데 제요가 동하지 않아 재생관이 안 되거나 또는 부요가 제요에게 제극인이 되었는데 그 관기호가 동하지 않아 관상생이 안 된 경우는 홍국수의 통기가 단절되어 끊어진 격이니 이러한 사람은 반항심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나 판단에 너무 집착을 하여 자기 고집대로 일을 추진하다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홍국수가 서로 상생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통기라 하는데 그 소녀가 동해 관기호를 극하여 극관이 된 경우는 제요가 동해 소녀를 생하여 재생관이 되면 통기가 연결된 것이고 또 제요가 동해 부요를 극하여 제극인이 된 경우는 관기호가 동해 부요를 생하여 관인상생이 되어도 통기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그 극관이 되었는데 제요가 동하지 않거나 또는 제극인이 되었는데 그 관인상생이 안 된 경우는 홍국수의 통기가 단절되어 끊어진 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명국을 보면 일지가 십토가 되니 그 타고난 성격은 성실하고 인내심이 있으며 순박하나 일지 십토가 제로가 되어 태왕하니 오히려 태왕한 성격의 단점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즉
성실하고 인내심도 있고 순박한 면이 있으나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고집, 주관들이 좀 너무 강한 그런 단점을 갖게 됩니다. 또 금목충국이 되어 사구금 소녀가 그 영순이 38목 관기호를 충국하여 극관을 하는데 중궁 육수 제요의 실세가 이화 부요를 충국하여 제극인을 하고 재생과는 잘 안되니 홍국수 통기가 단절된 격이라 자기 고집대로 일을 추진하다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명국은 17세에서 21세 그 집안 오토 형여운에 그 고3 대학 시험에 떨어져 재수를 하고 대학에 갔으나 즉 20살에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재수를 하고 21살에 대학에 갔으나 대학에 들어가 친구들과 어울리고 놀면서 학교 공부를 등한시하다 성적이 안 나오니 다시 다른 대학에 가려고 삼수를 했는데 결국 삼수로 성공하지 못하여 오수까지 해서 대학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한 이유를 보면 첫째, 그 오토 형여운은 항마운이라 공부를 등한시하기 쉬운 시기이며 또 하나는 오토 형여가 생한 세지 사금 소녀 역시 항마이면서 또 사금은 자충으로 극관을 하니 그 시험운이 안 좋아 재수를 하게 된 것이며 또 대학 생활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공부를 등한시한 이유는 형여운은 대부분 친구 따라 강남 가듯 그 분위기에 이끌려 어울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수까지 하고 대학에 들어간 이유는 3수, 4수 하는 과정에서 대학 합격은 하였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렇게 일지가 태왕하고 극관의 제극인이 되어 홍국수 통기가 단절이 되니 주변 사람들의 조언보다는 자기 생각과 판단에 집착을 하여 오수까지 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65번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서 사주 예문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